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계속해서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말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도 힘차게 좀 더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2부에는 저희 두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들도 공개가 되니까요. 이런 힘든 장 속에서도 멘탈 강화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기술주 하락, 한반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2.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 2,2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다시 한번 연출됐습니다. 각각 1,500억대와 1,900억대 매도 우위로 거래 마쳤고요.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3,200억대를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바이오주들이 특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800선을 겨우 지켜낸 모습입니다. 수급에서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됐습니다. 특히 개인들은 지금 홀로 10거래일째 외로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1,700억대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은 크게 올라준 모습입니다. 0.7% 상승해서 종가 1,172원 7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25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큰 폭의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40만 원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등세를 보였던 셀피오 골드 토큰이 11%가량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STG가 4% 가까이 올라주면서 27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랄이 21%가량 급락하면서 13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2%대 하락, 리플이 3.5%대 하락하면서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상 맞은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영예의 주인공은 어떤 종목들이 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입니다. KPM테크, SCI 평가정보, 우리기술, 오르비텍까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있긴 있네요. 네. 하나씩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위원님, 네. KPM테크랑 SCI 평가 정보 상한가 왜 갔나요? 자, 근데 KPM테크랑 텔콘이랑 뭐 한일중공 다 이제 뭐 EMP테크 다 같은 건데 조금 과도한 것 같긴 해요. 말도 안 되는 이 흐름이랄까? 지분 가치랑 시총이랑 비교해 보자면 KPM테크가 이 정도까지 갈 정도는 아닌데 완전 진짜 끌어올린 듯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제 휴머니젠이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소식이 있는데 15일 날 승인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가고 있는 건데 텔콘 RF도 같은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텔콘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약하긴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시총 자체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요. KPM테크가 훨씬 작은 시총이었어요. KPM테크는 이렇게 올랐음에도 6천억, 오늘 올랐으니까 이게 더 올라갔겠죠? 근데 텔콘이랑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막 올려치기 전에 시총을 비교해 보자면은 약 KPM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서 이제 뭐 6천억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게 230만 주 정도, 24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렇게 텔콘이랑 KPM테크가 네. 그 상황에서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더 간다 치더라도 점프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뭐 따상상을 가더라도 한 주가가 한 뭐 $20, $30 사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맥스로 줬다 쳐.
3만 원 줄게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조금 과도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KPM테크나 올라가는 건 너무 좋은데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현재가 열어보면은 130만 주로 꽉 차서 잘 가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누군가가 작정하고 좀 끌어올린 것이고 또 하나 시장 자체에서 원체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릴 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지만 홀딩 하셔도 되지만 이거를 지금 자리에 신규 접근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갑자기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이슈 자체 돌면서 시총은 얼마인데 지분 가치가 이거밖에 안 돼서 너무 과도한 상승이다 뉴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밀릴 수도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우니까 텔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한 가치 자체가 더 깎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생각하신다면은 급하게는 좀 대응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보유자들만의 영역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주유소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KPM테크 상한가 들어갔을 때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더 갈 수 있지만 텔콘도 우선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찌됐든 잘 가서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은 안 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예요. 자, 이 안 좋은 장에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토스에 인수가 되는 건지, 토스라는 회사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하시는 그 인터넷 은행 개념이잖아요. 네. 카카오뱅크랑 뭐 같은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뱅은 이제 내년에 이제 내년 하반기쯤 상장한다고 하죠. 거기에 맞춰서 뭐 한국금융주주 같은 경우가 지분을 30% 이상 들고 있으니까 주가가 최근에 잘 갔던 모습이고 이제 SCI 평가 정보가 PE 인수가 된다.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먹혀 들어간 개념. 이전에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듯이 약간의 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먹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우회상장이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쌓여있는 호가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68만 주 수준이라 더 갔으면 좋겠는데 호가의 흐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내일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 과연 전고점 자리 6,000원, 6,700원 자리를 넘어가는 거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 올려쳤는데 6,700원 자리를 뚫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린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분할 매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규 접근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기존 보유자분들 갑자기 좋은 이슈 터졌잖아요. 잘 갔잖아요. 주가 힘든 장에서 갔으니까 행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만 잘 대응을 하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접근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강조해 드렸네요. 네, 다음 상한가 종목들 우리기술과 오르비텍입니다. 두 종목 모두 원자력 발전소 해체라는 그런 테마로 같이 묶여서 오늘 상한가를 둘 다 도달했거든요. 자세히 좀 봐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기술 차트입니다. 우리기술 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에 이르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기술 차트를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오늘 상한가가 강하게 잠긴 채로 마무리를 하였는데 전일 그리고 전에 상한가를 갔던 부분에 비하면 거래량이 매우 적은 상황으로 상한가를 도달한 모습을 먼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고점 영역인 직전 고점 영역들의 1,150원 부근 그리고 1,210원 부근까지도 직전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거나 그 이후에 시세를 주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 이외의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면 첫날 상한가가 갔던 9월 7일입니다. 9월 7일이 이날인데요. 9월 7일 상한가 때의 수급을 보면 9월 7일 기타 법인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도달하는 모습이고요. 9월 8일 차트를 보면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9월 8일 날 수급을 보면 전일 상한가에 들어왔던 기타 법인 물량이 거의 동일하게 빠져나가는 모습, 차익 실현을 한 모습으로 살펴지죠. 다시 차트로 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 갔을 때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기타 법인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1,000원 이상에서 다 한 모습입니다. 투신과 기관들,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은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때는 보유자분들도 향후 흐름을 좀 주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지금 차트상에서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권역을 돌파하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적자 지속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도 여차하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분봉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오르비텍인데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차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저점 이후에 추세 하단부를 이어가다가 결국엔 그 하단부에 맞춰서 강한 흐름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었는데 결국엔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크게 실적 부분에서 메리트를 못 느꼈기 때문인데 저가 매수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저 해체와 관련된 모습으로 상한가를 강하게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수급가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에서는 뚜렷한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인이 차익 실현을 한 부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적자가 올해 이제 적자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시 같은 경우에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결국엔 확정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걸 바탕으로 공시 첨부를 해서 이렇게 공시가 나오는 부분인데 상반기 이후에도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옵니다. 9월 달에도 21억, 그리고 지금 8월 31일에도 125억,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의 회사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연말에 가서 결국엔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한 그런 모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적이 돌아선다,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기대감도 결국엔 하단 부분 라인을 짚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2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보유자분들께서도 본인들의 다 손익분기점이 있겠지만 3,200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유익 있게 보시면서 그 부분을 기점으로 내가 더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만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유자분들은 적어도 4,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더 4,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그 이상 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좀 더 메리트를 가지고 보유자분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오르비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기술과 오르비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코스피 상승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입니다. 일양약품이 10% 넘게 올라줬고요. YG플러스가 8%, 새우 글로벌이 7.67% 상승했습니다. 네,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또 코스피에서는 유일하게 10% 넘게 올라준 제약주로 꼽히는데 먼저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일양약품 슈펙트 공장에 실사를 나왔다. 그래서 러시아 백신이 임상 결과가 좋고 임상에 대한 부분이 괜찮을 때에는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정도로 일양약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양약품이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 일양약품 시총이 1조 4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숫자를 확인할까요? 1조 4천억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점인 3월 최저점부터 현재까지 상승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뚜렷한 그렇게 실적, 이슈, 숫자가 양호하지는 못한데 과도하게 고밸류 평가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지금 신규 접근은 굉장히 보수적.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방에서도 질문이 온다면 그리고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질문을 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테마주들, 뉴딜 관련된 엮여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하락을 크게 맞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 일한약분도 마찬가지로 신규 접근은 보수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신규 접근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유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괜찮다, 또는 나는 고점에 매수했다가 현재 물려 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언제 빠져나오면 되느냐? 그러면 마음 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 위에서는 마음 편하게 비중 축소하시면서 탈출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9만 원 이상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빠져나오시라, 수익을 실현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10만 원 권역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분들께서는 9만 원 권역 터치할 때 손실을 축소한다는 개념으로 그런 의미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괜찮으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YG플러스인데요. Y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이죠.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인기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그런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게임과 손잡고서 아이돌 최초로 콜라보레이션을 한 콘텐츠를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소 종목이지만 전일 시가총액이 4,400억 정도고요. 지금 이 기업의 전년도 영업이익이 딱 제로, 매출액이 1,200억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월 최저점을 시작으로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 상장 이슈, 그리고 YG 엔터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까지 현재 구간이 너무 고점대 권역에 있다라는 부분, 절대적으로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덩달아서 함께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직전 고점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부분이기 때문에 즐기시다가 결국엔 분봉 대응을 하시다가 내가 마음에 새겨 넣었던 가격이 깨지거나 분봉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체결 강도,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시고 현재가 창을 열어놓고서 지금 매수 대기 잔량, 매도 대기 잔량 이런 부분까지 습득이 되어 계신다면 그런 부분 공부도 하셔가지고 분봉 대응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는데, 막판에 이제 조금 매물이 출회되는 부분, 상한가를 잠그고 가지 못한 부분, 그런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봉상 이런 라인을 이제 만들면서 가는 부분들이 이제 단타 대응을 하시거나 급등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들을 조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점 부분 권역에서 맞고 올라가는 부분, 내 매수가가 낮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나의 매수가가 깨지는데도 미련하게 들고 계시기보다는 내 매수가가 여유로울 때, 예를 들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 매수가가 8,000원 미만이다 또는 7,500원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놓고 분봉상에서도 저점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유자분들은 즐기시고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새우글로벌인데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정치 테마주로 조금 엮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에 이어서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달아주는 모습들 반복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뭐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숫자에 의해서 상승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테마에 의해서 가는 부분인가, 어느 한 인물을 보면서 가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셨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보유자분들께서는 마음 편하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조금 말라가는 장세에서 이런 테마주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것은 투기일 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시는 대응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분석에 신 허반석 위원님답게 또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운영하는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도 2배로 얻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1,500명 돌파하면 또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다니까 지금부터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로는 코스닥 상승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코스닥 상승 종목입니다. 빅텍 25% 상승했고요. 코미팜이 18%, 스페코는 16%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빅텍과 스페코 같은 경우는 같은 섹터로 묶이는 종목인데 오늘 같이 올라줬네요. 일단 빅텍과 스페코를 묶어서 먼저 봐볼까요, 위원님? 자, 빅텍도 잘 갔고 스페코도 잘 갔고 일단 뭐 오늘 어제 새벽이었나 저녁이었나 나왔던 게 이제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월북 시도하다가 피격 사망하고 화장했다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식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에 영향 주는 것은 1도 없었고요. 그냥 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의 조금 이벤트성이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빅텍이나 스페코 상승 흐름은 좋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 자체가 빅테크와 스페코가 올라가던 이 월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할 정도의 정신 상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시장이 아주 그냥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가지고 시장을 이 하나 가지고 시장 전체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의 그냥 개별 이슈로 끝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코나 빅텍이나 연평도에 미사일 쐈을 때 뭐 그때나 뭐 지수가 폭락하면서 관련주들이 점 상한가를 가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스페코나 빅텍 상한가 가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 끝났거든요. 올라가다가. 그러면 내일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내일 뭐 예를 들면 11,000원대 보유하고 계시다. 근데 올려쳐요. 그러면 절호의 매도 찬스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빨리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빅텍 같은 경우는 스페코는 그래도 잘 갔지만 빅텍은 가만히 있다 올라갔잖아요. 거의 웬만한 모든 분들이 다 수익권에 있으실 거예요. 설마 5월달, 6월달에 급등했을 때 따라간 것은 그거는 솔직히 진실의 방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모두가 수익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9,500원 자리에서의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서 10,000원대로 간다. 역시나 매도해야 될 자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빅텍이나 스페코는 내일의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보유자분들이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그런 종목이 되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퍼스텍 똑같습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다음 보니까 이제 코미팜 있어요. 자, 코미팜도 오늘 상당히 좀 급등한 모습인데 코로나 치료제 파나픽스 동물실험 덱사메타손과 유사한 염증 치료 효과 입증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했죠.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도로 내려와 버렸어요. 분봉 보니까 마지막에 이슈 나오면서 위로 치다가 좀 꺾이긴 했어요. 네, 좀 약했어요.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거의 완전 참 재밌었던 게 차트적으로 이 쌍바닥 소식 나오자마자 터치하자마자 올려쳤거든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의 이 뉴스 타이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과도한 상승이었던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을 수 있지만 하락 가능성과 무게를 잡아보자면 보합이거나 약간 하락 가능성 쪽이 살짝 더 높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상승을 한다면은 내일 무조건 17,000원대 안착 흐름이 나와줘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6월, 7월, 8월 때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 단가가 16,000원부터 18,000원 꽉 차 있다고요. 거기서 지금 힘겨루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8,000원 구간을 제대로 뚫지 못하면은 여지없이 맞고 떨어지는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의 영역으로서 잘 대응을 하시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잘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김선윤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상승 종목들을 봤다면요. 이번엔 코스피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봐야겠죠. 하락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하락 종목입니다. 일진다이아,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영진약품이 각각 13.64%, 9.97%, 9.83%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눈에 익은 종목들도 있고요. 또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일양약품은 오늘 올랐는데 영진약품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도 김선윤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일진다이아나 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진다이아는 뭐 이슈거리가 있긴 있었어요. 네. 뭐 니콜라, BP 등과 수소 연료 충전 제휴 협상 중단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이슈는 핑계고 사실 네. 이건 그냥 어떤 주체 어디서 좀 들고 있다가 그냥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팔고 나간 거예요. 이 정도 물량, 이 정도 급락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냥 어디서 갖고 있던 수량을 냅다 던진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일진다이아 좋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최근의 흐름들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잘 버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떨어진 거에서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업종은 좀 다르지만은 어찌됐든 비슷한 규모의 회사라는 거예요. 일진다이아는 그냥 내팽겨 쳐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주길 바라야 되는데 그래도 향후 성장 전망을 본다면은 내년도의 성장성 자체가 원체 좋아요. 그리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테슬라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향후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배터리 계속 부족하게 될 거예요. 네,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뭐 계속 올라가고 수소도 마찬가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일진다이아가 하락이 더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면 역시나 살아나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 구간대부터는 사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포스코케미칼 보자면 네. 얘는 진짜 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렇게 빠뜨려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예요. 자,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시장 자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전기차는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판매가 늘어날 거고, 그렇죠? 테슬라 이후에 루시드 또 새로운 전기차 국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해외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수소 연료까지 같이 가면서 현대차까지 같이 가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매출. 향후 어떻게 몇 년을 본다면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당장에 밀려버렸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최근 들어서 오늘 자리만 딱 제외하고 볼게요. 자, 오늘의 차트만 빼버리면은 포스코케미칼의 차트 어떤가요?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보시기에. 굉장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현 구간대에서 이게 빠지지 않았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런 과도한 하락. 이것도 역시나 누군가의 과한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잠깐 볼까요? 누가 이렇게 팔았나? 근데 거래량 대비해서 기관들이 10만 주가 나오고 기타 법인까지 2만 6천 주가 나왔으니까 기관들이 약간의 조금 매도세가 좀 강화된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물량으로 터지는 종목은 아니고 어느 시점 자체에서 그냥 폭탄 드랍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일진다이아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려치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큰 하락 없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에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보다는 나 죽었다가 아니라 기회가 왔구나 보시고 더 살 수 없더라도 이제 살았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다시 올라가겠구나. 여유를 가지세요. 목표했던 가격이 있으시잖아요. 10만 원을 볼 게 아니에요. 포스코케미칼은 그 이상을 보셔야죠. 15만 원, 20만 원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요. 길게 보시면. 그러면 현재 구간대는 나중에 보시면 그냥 과거의 추억일 뿐이에요. 그랬었지라는 거죠. 그러니 현재 걱정하실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고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고 걱정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오픈 채팅방 들어오세요. 왜 혼자 계세요? 힘들게 같이 참여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 보면은 영진약품도 이제 코로나 이슈 맞아가지고 올라쳤다가 좀 빠졌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로 그냥 주가가 다시 회귀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 자체가 있었잖아요. 3월 바닥부터 해서 라인이 잡혀 있다는 건 이런 정도 라인 잡혀 있어요. 바닥자리는 바닥자리 잡혀 있었고 슈팅을 했었고 과한 슈팅이 좀 있었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슈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노리기에는 당장의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현 구간에서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자면 밀릴 수 있어요. 7,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다만 걱정인 것은 이 종목을 11,000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나 12,000원 위에서 잡으신 분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식수가 2,000개가 넘습니다. 굳이 왜 여기서 이거를 잡아야 됩니까? 굳이 왜? 자, 지금 정신 못 차리신 분들 지금 빨리 방에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를 왜 지금 잡아요? 그쵸? 자, 우리 가족방 분들은 제가 이거 사도 돼요 하면은 좀 너무 불안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조금 대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급등주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목 살 거 굉장히 많아요. 몇 개 있다고요? 2,000개가 넘게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거기에 살만한 바닥주 하나 없겠습니까? 시장이 많이 빠져요. 네, 저도 현재 상황이 안 좋습니다. 추천주들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영진약품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고점에 샀을 때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올려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종목 빼고는 제 종목들 다 괜찮아요. 마이너스 크지 않아요.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등주 따라가시면 안 돼요. 과감히 상한가 2방 정도까지 간 흐름에서는 다른 거 보세요. 굳이 왜 여기에 매달려 있어? 뭘 더 먹겠다고 여기에 매달려 있냐고. 뭘 더 먹겠다고. 바닥에서 급등했을 때 팔고 나오는 그런 마인드. 남들이 어떻게 해요?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사는 꼭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진약품같이 이렇게 힘든 종목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면 사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코칭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코스닥 하락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콕스, NK맥스, 그리고 인지디스플레이까지 저희가 3개의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3가지 종목들 먼저 메디콕스, 전 중앙오션이죠. 이 종목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요? 네, 제가 메디콕스, NK맥스, 인지디스플레이 이 3종목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지금 김선희 위원님께서 하실 때 쭉 훑어봤는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메디콕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죠? 선박 부품 관련주예요. 그 회사가 지금 코로나 항바이러스로 상한가를 가고 윗거리를 달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시 딱 들어가 보세요. 공시 들어가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환사채 추가 상장, 전환 청구권 행사. 그러면 뭐예요? 전환 청구, 전환사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 이거 이제 주식으로 바꿀래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주식이 들어오죠? 주식을 팔아야 되죠?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 뉴스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다 그 이야기예요. 이 한 페이지 6, 7개의 공시가 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옴에 있어서는 전환 청구 신청을 하고 2주 뒤에 주식으로 상장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주의 종목 안내라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있으면 올려드려요. 주의 종목 안내. 이 종목의 전환 청구일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주의하세요. 이 종목의 전환 청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면 이 리픽싱을 통해서 낮아진 단가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이에요.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시를 챙겨보시고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하락에 대비할 수도 있고 결국 선박 부품 관련된 주가 항바이러스 관련된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임상도 아니고 전임상도 아니고 동물 실험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구체적인 것보다 뉴스에서 항바이러스 연구를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셔서 대응을 하시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부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죠. 선박 관련된 부품 회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보유자분들도 얼른 나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NK맥스. NK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하락 나왔죠? 공시 한번 챙겨볼게요. 공시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NK맥스 추가 상장, 국내 3호 12 전환. 또 있죠? NK맥스 12 3호 전환, 12 전환, 12 전환. 계속 나옵니다. 결국엔 이 단가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12,348원짜리가 9월 14일 날 나오고요. 또 어떻게 되죠? 12,440 9월 17일, 12,447원 9월 21일.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장중에 이런 것도 봤어요. 현재 공매도 금지 상황이잖아요. 자본시장법에 공매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가 어떻게 되느냐? 금지된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제한되지 않는 부분, 공매도 제한 시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전환사채 주식 전환했을 때 이틀 전, 상장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챙겨보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주의 종목 안내라고 매일 아침마다 있으면 올려드려요. 우리가 보유했던, 보유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면서 하신다면 하락 종목들 결코 대응을 못할 부분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숫자 보시라고. 숫자 부분 어떻게 될까요? 적사지속 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챙겨보신다면 결코 이런 하락이 미리 예정된 부분이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선박 부품 회사가 상한가 올라가고 이랬을 때 이상하다. 거기다가 뉴스도 나온다. 더 이상하다. 그런 공시를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매출과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얼마 전에 큰 규모, 711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트상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3월 저점 부분부터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전 고점 부분, 직전 전고점이죠. 이 부분 3,000원 권역대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만 체크를 했다도 차트상으로만 봤다도 이 권역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 신규 매수를 해야 할까? 2,750원, 2,700원 이상에서 신규 접근으로 따라가야 하느냐?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도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니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부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고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상 직전 고점이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 오늘도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서 함께 하시면 좋으니까 고점에서만 따라가지 마시고 공시도 한번 챙겨보십시오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종목 공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주식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만한 종목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이 지난주에 가지고 나오셨던 종목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선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LG화학을 갖고 나오셨었는데 LG화학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희 힘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스 이거 위원님 왜요? LG화학 얘기해야죠. LG화학 얘기하시려고요? 뭐 그럼 말리지 않습니다. 추천주 느낌이라기보다는 늘 여러분과 봐주기로 했잖아요. 함께하는 그런 종목이었죠. 아유, 자,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매수하자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야 사실. LG에서 뭔가를 얘기해주길 바랬어 나는. 네. LG에서 배터리데이 이유가 이제 뭐 오늘부터 내일 뭐 다음 주 가니까 LG에서 뭔가 이대로 놔두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 LG가 설마 모건 스탠리에 조금 이제 힘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좀 LG 화학은 올려놔야 돼요. 무조건. 왜? 아니 70만 원, 75만 원. 요즘에 누가 주식하는데 요즘 시장에서 이거를 뭐 5, 6개월씩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통 어느 정도 먹으면 팔고 다시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살려줘야지 이대로 둘 거예요? 이미지 어떻게 할 거예요? LG 이미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이슈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자, 그다음 힘스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진짜 현 구간대에서 진짜 매수 되게 좋아요. 네. 이만한 실적의 종목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2,000원대에도. 그렇죠? 네. 잘 아실 건데
거기서부터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사실 크게 마이너스 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오늘, 대비. 예, 오늘 빠진 거 좀 괜찮아요. 그냥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매수 그냥 팍 당겨야 돼요. 아셨죠? 비중에 꼭 10%는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니까 걱정 마시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는 종목은 이렇게 공개를 하신다고요? 좀 이따 해야 되나요? 조금 리뷰를 하고 그거는 그래요? 뒤에 저희가 쫄깃하게 긴장감을 조성한 뒤에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요, 의원님 집에 지금? 가고 싶어서.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 수익을 말아도 하셔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럼 허반석 의원님이 주신 저번 주 공략주 락앤락이죠.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락앤락 보겠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국 소비 회복, 경기 회복,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까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단가를 그 손절가를 10,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10,000원은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비중을 10,000원 부분이 혹여나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가 10%를 샀다. 그럼 2%씩 조금씩 10,000원 아래에서는 담아보셔도 괜찮다. 다만 그 기간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한한령 해제까지 한번 보시면서 락앤락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말씀은 안 드리면 제가 섭섭하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짚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허로템이니까요. 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이 다음 프로그램인 심야상담소에서도 현대로템을 적금을 깨가지고 하시겠다라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17,000원 위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15,000원 권역에서는 사시고 이 밴드를 지켜가면서 조금 사셨으면 좋겠다. 이 하단부에서는 사시고 이 상단부에서는 조금 기다리시거나 너무 많이 내가 비중을 실었다라는 느낌이라면 조금 수익 실현도 하시고 다시 한번 이 하단부를 오늘 찍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15,000원 권역 굉장히 매력적이다. 12 오버행 이슈가 끝난 이후에는 15,000원 권역이 쉽사리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 오늘 오면서 저 또한 추가 매수를 단행했고 이 부분들 가족방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15,000원 권역에서는 조금씩 사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결국엔 두 종목 다 수익을 거뜬히 실현할 수도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가 여기 수소충전소가 들어왔네. 수소충전소를 짓고 있나 보다라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실 때까지 한번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지금 15,000원인데 30,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현대로템, 허로템이라는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바닥의 신께서 기다리셨던 종목 공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롱패딩 살 수 있는 종목 좀 알려주세요라고 오늘 주제 정해봤는데 뭔가요, 의원님? 그렇게 빨리 말하고 싶으셨죠? 우선은 제가 예언을 하자면 제가 셀트리온을 한 6개월 이상 욕먹으면서 추천을 했었어요. 정말 주가가 7, 8배 갔는데 이 현대로템 갈 거예요, 여러분. 네, 정말 제가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진짜 좋은 종목이니까 꼭 포트에 들어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1년 뒤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아질 것 같으니 꼭 보시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보면은 결국에 또 이제 현대가 됐어요. 요즘에 제가 현대차 자꾸 이제 얘기하고 요즘에 김현대 자꾸 나오고 네. SK 바이오랜드인데 이 종목은 이제 현대 바이오랜드로 이름이 바뀌어요. 현대 바이오랜드로 이름이 바뀌고 현대에서 SK 바이오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를 했고요. 인수 마무리는 10월 5일인가 6일인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계약금은 10% 납입을 한 상태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우선 차트적인 접근부터 도와드릴게요. 바닥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얘가 바닥에 정말 도달했는지 오늘부터 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요. 크게 올랐던 요 라인들 바닥을 기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바닥이었죠. 아시겠지만 3월 바닥이고요. 그다음에
현 구간대는 사실 동그라미 안 쳐도 돼요. 바닥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자, 이 라인 보자면 완벽하게 라인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올려칠 경우에 두 가지의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행하게 라인 하나 만드시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거 꼭 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점 터치하는 라인이나 뚫고 가는 라인 이렇게 세 개 나오죠? 요 라인 하나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하나 더 요렇게 꼭 따라하세요. 평행하게 만들고 요렇게 요 갭을 이 텀을 비슷하게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요 구간 자체 굉장히 큰 슈팅 구간인 거죠. 자, 1차적으로 이 종목의 흐름이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냐면 35,000원짜리가 우선은 눈에 들어옵니다. 가뿐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현대에서 SK바이오랜드를 얼마에 샀냐면 28,750원에 샀습니다. 28,750원에 샀는데 대기업에서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샀는데 자기 매수가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보는 기업은 없습니다. 결국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K뷰티 선두 주자로서 바이오와 어떻게 해요? 줄기세포 합쳐가지고 화장품 다 나오잖아요. 그런 류의 제품군들, 개선된 뭔가 특별한 제품군들을 어디로 갑니까? 현대백화점에 매장 만들어가지고 쫙쫙쫙 모든 현대백화점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셨죠?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신규 투자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따른 10월 6일인가 5일 날 이후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현대바이오랜드 이름 바뀌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뭔가 새로운 시너지 나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연내안으로 방한한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아. 흐름 자체가. 요즘 현대가 요즘에 그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운영을 잘해요. 그러니까 주식 운영을 좀 잘한다고 할까? 현대그룹주들이 굉장히 보기 좋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대바이오랜드, 앞으로 현대바이오랜드는 여기서 주가가 끝날 게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맥스로 보면은 정말 길게 보자면 뭐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3월부터 여기까지 2달 걸렸습니다. 5만 원까지. 얼마부터요?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2달 걸렸는데 많이 안 봐요, 여러분. 많이 안 보고 22,800원부터 해서 35,000원까지. 딱 35,000원까지 몇 달만 보자고요. 딱 몇 달만. 수익률 몇 프로? 40% 그냥 나오는 종목이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종목 대응 잘 하셔야 되고 지금 되게 싼 종목이고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 올해는 투자를 해서 설비를 늘려서 어떻게 해요? 네,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쭉쭉 가는데 주가 항상 그렇지만 3에서 6개월 네, 빨리 끝내러 가네요. 3에서 6개월 먼저 선행합니다. 꼭 매수하시고 시원하게 좀 종목 사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네, 다들 쳐다보시길래. 그것만 알려주세요. 허바사 위원님도 종목 공개해야 되거든요. 안 했나요, 방금? 네, 마음이 안 한 좁은 거였어요?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얼른 매수가 자, 전략 매수가는 알려주세요. 그냥 현재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5,0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보시고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면 또 손절가는 굳이 없어요. 현재 구간대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조건 매수예요. 손절은 꼭 손절이 매수 자리거든요, 여러분.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을 테니까 꼭 담으셔가지고 좋은 성적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허반석 네. 위원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위원님?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뉴트리 뭐 에버콜라겐, 콜라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선물하시고 추석 선물을 하면서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SK바이오랜드도 사셔도 되고 뉴트리도 사셔도 됩니다. 현재가 괜찮고요. 뉴트리 목표가는 제가 32,000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3만 원, 2,000원 그까지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요. 손절가는 제가 18,000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연말 그 이상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실적이 올해 할 것 이상으로 했습니다. 올해 할 것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 숫자, 실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뉴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 실적을 보여줬던 그 종목 바로 뉴트리였고요. 지금 종가가 19,000원대인데 목표가는 32,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전략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까지 2시간 꽉 채워서 이제 알차게 진행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곧 이어서 심야 상담소도 오픈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